자, 그러면 이제 인풋 박스를 클릭을 했었을 때 어떤 액션들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인풋 박스나 이제 양식들을 표현할 수 있는 HTML 태그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인풋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타입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 텍스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는 얘기인데,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텍스트가 아니라 넘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다운 화살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고요, 내리면 숫자가 내려가게 돼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도 표현이 되는데, 문자열을 적으려고 하면 작성이 되지가 않고요, 숫자 입력만 받을 수 있는 인풋 박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넘버를 전용으로 하는 인풋 박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은 PC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차이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인풋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넘패드가 뜨게 돼요. 그러면 좀 더 숫자 입력만을 위한 키보드를 띄워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게 패스워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패스워드라는 항목은 이름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이제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보여지지는 않지만 텍스트 입력은 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안을 위한 텍스트 박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린 거고, 타입을 입력하고 는을 붙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 인풋 박스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데이트도 있죠. 데이트를 해서 하면은 연도 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데이트 피커가 또 따로 뜨게 돼요. 위아래로 하면은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 보통은 텍스트와 패스워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기다가 이제 체크박스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생기게 돼요. 저희는 지금은 이 체크박스를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필요할 때는 여기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라디오 버튼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양한 형태들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해두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양식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폼이라는 태그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양식이 되는 부분, 이 영역을 모두 감싸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의 변화는 느끼실 수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 폼에는 어떤 이런 인풋 박스도 있고 버튼도 함께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수정을 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인풋 박스랑 버튼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폼 안에다가 이 같이 인풋 박스와 버튼을 넣어 놓게 되면 버튼을 만들고 확인이라고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확인 버튼이 이제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클릭하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무시는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얼런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테스트가 나타나도록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나타나서 세팅하면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라는 얼럿창이 뜨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블라블라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잖아요. 보통은 엔터를 쳐도 이 테스트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폼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뭔가 하나의 폼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풋에서 입력을 하고 버튼을 엔터를 치게 되면 버튼을 누른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폼이라는 태그가 없다, 예를 들면 이 폼이라는 태그가 없으면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얼럿창이 뜨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그냥 별개의 요소로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테스트라는 얼럿이 뜨지만 이 인풋이랑 이 버튼과의 연관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폼으로 감싸게 되면 방금처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돼도 똑같은 얼럿창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양식을 지정할 때 이 폼이라는 태그로 감싸서 표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폼이랑 인풋이랑 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버튼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인풋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인풋으로 표현을 하고 타입을 서밋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버튼의 밸류를 확인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버튼 같은 게 하나 떴죠. 근데 제가 인풋이라는 태그에다가 지금 스타일링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도 홈 클릭해서 얼럿을 띄우도록 해볼게요. 라고 해두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면 테스트가 똑같이 뜨죠. 이런 식으로 인풋에 submit이라는 타입을 이용을 하셔도 버튼처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튼이라는 HTML 태그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버튼으로 일단 돌아가세요. 확인이라고 해두고, 그럼 이렇게 일단 버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풋이랑 특히 이제 같이 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폼으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을 주게 돼요. 보통 저희가 어떤 인풋 박스를 입력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인풋 박스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입력이 되게 되는 형태를 많이 보셨죠.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이 안에는 레이블이라는 항목으로 그 인풋 박스에 대한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블을 이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이 뜨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름에 대한 항목을 먼저 작성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친절한 폼이 될 수 있겠죠. 이 레이블을 사실상 지금은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버튼이 하나 필요하죠. 취소라는 버튼이 하나 필요한데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취소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스템 기본 스타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모두 제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의도한 디자인과 맞아 떨어지도록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저희는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main.css로 가서 커맨드하고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버튼의 기본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로 하고요. 저장을 하면은 지금 보더가 남게 되죠. 이 보더도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보더도 논으로 제거를 하면은 일단 이런 스타일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했었을 때 외곽에 아웃라인이 뜨게 되죠. 이 부분도 제거를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면 아웃라인 해서 논으로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클릭을 해도 아무런 아웃라인이 뜨고 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디폴트 스타일은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이거의 컬러도 일단은 문서상의 컬러랑 동일하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취소 버튼이 생기게 됐죠. 기본 크기는 지금 보시면 15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15픽셀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디자인했던 의도와 맞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줄바꿈이 돼서 여기서 떨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이 위쪽으로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었던 플렉스라는 기능을 그냥 바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치 필드에다가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됐죠. 이럴 때는 항상 검사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HTML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이제 헤더라는 영역에 이제 플렉스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 같은 위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폼과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폼 안에 있는 요소를 플렉스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네요. 서치에다가 지정을 하지 말고 서치에 폼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조금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줄바꿈이 돼서 올라온 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취소라는 글자가 줄바꿈이 되는 이유는 플렉스라는 기본 속성은 어떤 아이템들의 위스에 맞게끔 자동으로 이 위스를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소라는 글자의 위스가 좀 쪼그라든 거예요. 이 영역 때문에. 그러면 이 취소라는 글자의 위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클래스 이름을 그냥 달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여기는 cancel 버튼이라고 일단 이름을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 인풋 박스도 그냥 이름을 정하도록 하죠. search field라고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search field가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똑같은 상황이죠. search해서 cancel 버튼을 위스를 제가 강제로 한 100픽셀로 일단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이 버튼의 위스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이 생기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버튼에는 위스가 100만큼의 간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부분도 디자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측에는 마진이 없고요. 왼쪽에만 20만큼의 마진이 있죠. 이 위스를 적용해 주는 게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오토를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은 다
다 줄어들게 되죠. 이제 플렉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위스가 조절되는 걸 방지해주는 어떤 또 CSS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렉스 슈링크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슈링크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슈링크는 이제 플렉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스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속성이거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0을 입력하게 되시면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지금 위스가 보존된 상태에서 이 아이템이 들어오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럼 100픽셀을 지정해 줄 때보다 조금 레이블이 변한다거나 할 때도 무리 없이 저희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만 저희가 마진 레프트를 24픽셀로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띄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실제 간격은 20픽셀이고 20픽셀로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 간격은 20픽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의도한 방향대로 디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버튼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서치 필드를 눌렀을 때만 버튼이 등장하도록 저희는 좀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사실 플렉스를 활용하는 게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포커스 됐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마크업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